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103번 270페이지 미음 크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크다. 큰 노력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이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근본 물질이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요소들은 거대하게 나타남 등의 이유 때문에 근본 물질이다. 104번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취하기 때문에 고통을 그곳에 놓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은 요소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소이다. 요소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적절한 순간만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법이다. 이게 단말하는 의미예요. 무너진다는 뜻에서 무상이고 무상의 의미가 뭐예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무너진다 라는 말이에요. 두렵다는 뜻에서 괴로움이다. 두카. 그렇죠? 우리가 아니짜, 두카, 아나타, 무상고, 무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괴로움은 무슨 말이라고요? 뜻이? 두렵다. 두렵다. 네. 두렵다는 말이에요. 괴롭다 이꼬르 뭐라고요? 두렵다. 네. 네.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무아이다. 아나타. 무아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없다는 말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 그렇죠? 내가 없어요 이 말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네. 내가 없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 이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잖아요. 있으면서 스님이 왜 없다 그래요? 그럼 실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모든 물질, 근본 물질, 요소, 무상 등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271페이지 105번 숫자 7번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이들은 가장 최소인 순수한 파론소 등의 깔라빠에게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장소로는 분리할 수 없다. 장소로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뭐가요? 뭐가? 파론소가. 그죠? 파론소가 네, 순수한 파론소. 그죠? 순수한 파론소가 뭐예요? 지수, 화풍, 모양,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그쵸? 이렇게도 나와요. 그 다음에 깔라빠. 깔라빠도 이 말이에요. 파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깔라빠를 관찰했다. 그럼 뭐예요? 4대를 관찰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나중에 어디 가요? 네, 개정해, 지금, 개온, 정온, 해온, 다음에 우리 해온 하잖아요. 그렇죠? 청정도론의 3개 파트 중에 해 파트에 가면 이 말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와요. 앞에 얘기했었던 괴로움은 두렵다. 이 말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냥 미리 앞에서 살짝씩 나와요. 자, 깔라빠.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 그렇죠?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나 특징으로 분리할 수 있다.
좀 전에 앞엔 분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분리할 수 있다. 뭘로요? 네, 특징으로는. 물하고 땅이 다르니까 분리할 수 있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자, 106번.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비록 이들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에 둘은 무겁기 때문에 비슷하고 뒤에 둘은 가볍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러나 앞에 것은 뒤에 것과 비슷하지 않고 뒤에 것도 앞에 것과 비슷하지 않다. 말이 비슷해요. 네. 이와 같이 비록 이들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에 둘은 무겁기 때문에 비슷하고 뒤에 둘은 가볍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러나 앞에 것은 뒤에 것과 비슷하지 않고 뒤에 것도 앞에 것과 비슷하지 않다. 이와 같이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계속 이제 설명이 나와요. 보세요. 107번, 동그라미 9번. 안과 밖의 차이에 따라서 안의 요소들은 눈 등 6가지 아르마리의 토대와 몸과 말 2가지 암시와 기능들의 의지처이다. 이들은 행주자와의 위의와 연관되어 있고 업, 마음, 온도, 음식의 4가지 조건에서 생긴다. 밖의 요소들은 이것과 반대된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의 차이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이렇게 내 안쪽에 있는 것과 요 바깥에 있는 거는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는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어요? 금방? 업, 마음, 온도, 음식.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업, 마음, 온도, 음식. 물질은 불교에서 이렇게 4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요. 업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 생기는 물질. 우리는 어떤 거에 제일 중심을 둬요? 음식에 대해서. 자,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이고 아주 명료하죠. 그렇죠? 먹으면 도움이 되고 안 먹으면 힘들다. 온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죠. 그렇죠? 같은 온도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온도에 무슨 영향이 있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운 나라에 살던 사람이 추운 데 가면 어때요? 땀이 날까요?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렇죠? 추운 데 살던 사람은 더운 데 오면 어때요? 땀을 뻘뻘뻘뻘 계속 흘리면서 살겠죠. 그렇죠? 온도에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 그거 알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은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마음에서 화가 나면 몸에서 곳곳에서 열이 올라와요. 그렇죠? 네. 근데 업은 잘 모르겠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업에서 물질이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와닿기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모든 게 업의 씨앗 때문에. 그렇죠? 네. 자, 108번, 동그라미 10번. 폼하는 것에 따라서 업에서 생긴 땅의 요소는 272페이지. 업에서 생긴 땅의 요소는 업에서 생긴 물, 불, 바람의 다른 요소들에 함께 포함된다. 그렇죠? 땅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땅만 요소만 있다고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은 땅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는 스님 저는 땅의 요소뿐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 눈에는 그렇게뿐이 안 보이니까. 근데 땅의 요소가 함께 왔다 그러면 물, 불, 바람. 4대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같은 요소예요. 본석 갖다 앉으셔요. 더워요? 여러분? 더워요? 덥다 파와 안 덥다 파로 갈라지는군요. 네. 왜냐하면 기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등에 생긴 것은 마음 등에서 생긴 다른 요소들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포함되는 것에 따라 마음에 잡두리해야 한다. 자, 109번. 조건에 따라서 땅의 요소는 물의 요소에 의해 결합되고, 땅의 요소는 뭐의 요소에 결합돼요? 네, 그래서 밀가루는 물에 의해서 덩어리가 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밀가루는 물기가 없으니까 덩어리가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지네들끼리 뭉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물이 뭉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불의 요소에 의해 보호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 팽창된다. 불의 요소에 의해 보호된대요. 그렇죠? 네. 그런 땅의 요소는 나머지 세 요소가 머무는 장소로 그들에게 조건이 된다. 땅은 뭐가 돼요? 토대가 된다.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의 의지처가 된다. 이제 바꿔가면서 네 가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설명해요. 물의 요소는 땅의 요소를 의지하여 머물고, 그렇죠? 물은 어딘가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땅이에요. 그렇죠? 불의 요소에 의해 보호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팽창된다. 그런 물의 요소는 나머지 세 요소를 점착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건이 된다. 불의 요소는 땅의 요소를 의지하여 머물고 물의 요소에 의해 결합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 팽창된다. 그런 불의 요소는 나머지 세 요소를 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건이 된다. 바람의 요소는 땅의 요소를 의지하여 머물고 물의 요소에 의해 결합되고 불의 요소에 의해서 익는다. 그런 바람의 요소는 나머지 세 요소가 팽창함으로 그들에게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조건에 따라 마음에 잡두려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4대 요소 때문에 우리 몸은 편안해요? 괴로워요? 네,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얘네들은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어때요? 자기 성질을 드러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러니까 네 가지 성질이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 살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질병이라 그래요. 질병. 몸에 오는 트러블. 그렇죠? 그래서 괴롭죠. 그렇죠? 자고 났는데 어느 날 허리가 뻣뻣해. 그렇죠? 머리가 무겁네. 다리가 무겁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교식으로 이 4대로 바꾼 뭐예요? 무겁다는 땅의 요소가 세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른 요소보다 땅의 요소가 세지는 거야. 네, 나이가 먹으면 땅의 요소가 세져요. 그렇죠? 네, 불교 이 네 가지 요소로 얘기하면 어린애들은 무슨 요소가 세요? 불의 요소가. 애들은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홀라당 백견을 어릴 때는 어때요? 옛날에는 애들 다 안 입고 그냥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다니라고 대부분 안 걸치고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요새는 그런데 어때요? 꽁꽁 싸매죠. 그렇죠? 꽁꽁 예쁘게 싸매야 돼. 머리에서부터 손발, 그렇죠? 손발에 뭐 다친다고 뭐 끼워주고, 네. 불의 요소가 세요. 그래서 뜨거워요, 애들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죠? 따뜻하고 좋다 그러고, 아이들은 시원해서 좋다 그러고.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면서 어때요? 불의 요소에 의해서 네, 한쪽은 보면 성장이고 한쪽으로 보면 노화예요. 네, 젊은 아이, 청소년 때는 성장한다라고 그게 지나치면 어때요? 네. 노화라. 네. 그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110번. 동그라미 12번. 서로 알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서 땅의 요소는 나는 땅의 요소이라거나 나머지 세 요소들은 머무는 장소가 되어 조건이 된다라고 알지 못한다. 그렇죠? 서로 몰라요. 네. 네. 물질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나머지 세 요소들도 땅의 요소가 우리들의 머무는 장소가 되어 우리들에게 조건이 된다고 알지 못한다. 이 방법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그럼 이렇게 누가 알아요? 마음이. 그렇죠? 물질들은 서로 모르고 그걸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해요? 마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것에 따라 마음에 잡두려야 한다.
273페이지 111번 동그라미 13번 조건의 분석에 따라서 4대 요소들에게 업과 마음과 음식과 온도라는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죠? 4대 요소는 물질은 뭐에 의해서 생겨나요? 업, 마음, 음식, 온도. 그렇죠?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암만 젊고 건강해도 음식을 영양분을 섭취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네. 영양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에이, 뭐 음식 며칠 안 먹어도 괜찮죠. 그렇죠? 보름 이상 굶기면 다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먹지?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담 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담 넘어요. 안 넘을 것 같죠? 에이, 스님, 제가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인데 어디 담 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다 넘어요. 눈이 뒤집어져요.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생존 먼저 첫 번째가 돼요. 예, 그래 거칠어져요. 그렇죠? 먹는 게 짐승들 보면 되잖아요. 먹는 거 앞에 있어도 어때요? 그렇죠? 내가 먹고 있는데 근처에 누가 온다 그러면 안 먹고 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생존의 첫 번째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인간 고매합니다. 그러지만 어때요? 예, 먹는 게 잘 공급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날카로워져. 야, 누가 온다? 음식 감춰라. 예, 그래서 4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생존을 지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날카로워져. 여기에 업에서 생긴 요소들에게는 오직 업의 조건일 뿐 마음 등은 아니다. 그렇죠? 업의 물질은 업에서 생긴 위에서만 계속 영향받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예요? 감성 물질들.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우리가 바깥의 대상을 감지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겨라, 좋아져라 이런다고 안 좋아져요. 그렇죠? 네, 생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마음의 영역이면 여러분들은 항상 멋진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의 키는 180 어느 정도. 그렇죠? 몸은 어떤 상태. 그렇죠? 그리고 거울 보고 맨날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모델로 가자. 그렇죠?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왜? 현재 마음이 지배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그렇죠? 네, 빌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영향을 못 주죠. 그렇죠? 아주 조금 주긴 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는 영향을 못 주죠. 그렇죠? 그래서 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잘 멋지게 태어나려고 어때요? 공닭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얼굴이 울긋불긋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화를 안 내야 돼. 네, 불교에 얘기 보면 얼굴이 막 안 좋은 상을 갖고 태어난다. 화를 많이 내게 되면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로부터 보자마자 이렇게 돼. 네, 무서운 상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 업에서 생긴 요소들은 오직 업의 조건일 뿐 마음 등은 아니다. 마음 등에서 생긴 요소들에게도 오직 마음 등의 조건일 뿐 다른 것은 아니다. 업에서 생긴 요소들에게 업은 생산업의 조건이 된다. 생산업. 그렇죠? 업에서 의해 생겨나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업은 생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 있는 몸을 그렇죠? 생겨나도록 계속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머지 요소들에게는 경전에 따르는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슬슬 이제 말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에서 생긴 요소들에게 마음은 생산업의 조건이 된다. 나머지 요소들에게는 뒤에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지금 무슨 얘기도 나와야 함께? 24조건의 얘기도 살짝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게 궁금하면 거기 그 주석 보세요. 주석. 거기 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쓱쓱 읽어두면 다음에 볼 때 조금씩 덜 힘들어요. 음식에서 생긴 요소들에게 음식은 생산의 조건이 된다. 그죠? 맞죠? 나머지 요소들에게는 음식의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아, 그래. 당연한 것이, 그렇죠? 따져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 야, 음식 먹어서 음식이 그 조건이 되니까 그 음식이 무슨 조건이네? 음식으로서의 조건이고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이고 떠나가지 않고 현재 머물러 있으니까 가버리지 않은 조건이다. 그죠? 네. 근데 따로따로 들으면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온도에서 생긴 요소들에게 온도는 생산의 조건이 된다. 온도가 온도에게는 생산업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에게는 그렇죠? 나머지 요소들에게는 존재하는 조건이고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비슷비슷하면서 다르죠? 달라요. 조금씩 잘 구분하셔야 돼. 업에서 생긴 근본 물질들은 업에서 생긴 것에서 조건이 되고 마음 등에서 생긴 것에서도 조건이 된다. 마음에서 생긴 것과 음식에서 생긴 것도 그와 같다. 온도에서 생긴 근본 물질들은 온도에서 생긴 근본 물질에게 조건이 되고 업 등에 생긴 것에도 조건이 된다. 112번 274페이지. 업에서 생긴 땅의 요소는 업에서 생긴 다른 것들에게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과 머무는 장소로 조건이 된다. 그렇죠? 업에서 생긴 땅의 요소는 다른 4대 중에 3개는 그렇죠? 함께 생긴 조건이죠. 그렇죠? 네. 서로 지탱하죠.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수화풍 이 4가지가 서로 의지하죠. 그렇죠? 네, 서로 지탱하고 그다음에 서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떠나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 그곳에 있죠.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로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머지 마음과 음식과 온도의 3가지 조건에서 생긴 근본 물질에게 의지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다 그러네 넘어가시면 돼요. 막 분석하고 안 되는데 막 머리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번뇌가 뒤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불교 공부하면 어때요? 네, 괴로워요. 대려. 네, 소화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가 그냥 힘들어요. 여기서 업에서 생긴 물의 요소는 업에서 생긴 나머지 3개 요소들에게 함께 생긴 조건 등과 점착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머지 마음과 음식과 온도의 3가지 조건에게 생긴 근본 물질에게 의지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점착과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불. 여기서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는 업에서 생긴 나머지 3개 요소들에게 함께 생긴 조건 등과 있게 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머지 마음과 음식과 온도의 3가지 조건에서 생긴 근본 물질에게 의지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있게 하는 것과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업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는 업에서 생긴 나머지 3 요소들에게 함께 생긴 조건 등과 팽창한 것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머지 마음과 음식과 온도의 세 가지 조건에서 생긴 근본 물질에게 의지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팽창하는 것과 생산업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마음과 음식과 온도에서 생긴 땅의 요소 등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야, 그다음에 13번, 113번. 이와 같이 함께 생긴 조건 등의 영향으로 이 요소들이 일어날 때 하나의 요소를 조건으로 세 요소가 일어나며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세 요소를 조건으로 하나의 요소가 일어나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지가 그죠? 수화풍하고 그죠? 하나가 세 가지 돌아가면서 다 다른 네 가지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유, 막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되게 헷갈려요, 그죠? 들어도 알쏭달쏭해요, 그죠? 근데 천천히 그 네 가지를 놓고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하나씩 씹어보셔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셔요. 뒤에 가면 또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마타수행 이제 마지막 다 끝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삼매수행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4대 요소에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4대가 쉬운 것 같은데 하나씩 여기서 나오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사유지에 갖고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수행할 때 훨씬 이익이 있어요. 네, 두 요소를 조건으로 두 요소가 일어나면 6가지 항목이 있다. 지수와 화풍으로, 지화와 수풍으로, 지풍과 수화와 이렇게 두 가지. 그 여기 세 가지,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114번. 땅의 요소, 업에서 생긴 땅의 요소 등의 각각을 조건으로 각각 나머지 세 요소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조건으로 3개가 4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땅의 요소 등의 각각의 세 요소들은 각각 나머지 셋을 조건하기 때문에 셋을 조건으로 하나가 4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앞에 둘을 조건으로 뒤에 둘이 일어나고 뒤에 둘을 조건으로 앞에 둘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조건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조건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조건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조건으로 첫 번째와 네 번째 이와 같이 두 요소를 조건으로 두 요소가 6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아, 인도 사람들 보면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야. 그죠? 숫자 0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죠? 미국의 뭐 큰 회사들 다 거기에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일하고, 대빵들도 인도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낮에는 거기서 하고 밤에는 어디서 해요? 인도에서. 네, 수와 이런 논리 체계는 이 지구상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종족이. 인도계. 옛날부터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제일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 사람은 그런 계열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돼. 그래서 그쪽 사람들과 우리 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때요? 그쪽은 이과고 우리는 문과야. 우리가 막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는 이과다 그래도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문과에 가까워요. 네. 이해되죠? 네. 115번. 이 가운데 땅의 요소는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때, 돌아설 때 발을 눌리는 것의 조건이 된다. 물의 요소를 수반하는 땅의 요소는
발을 세우는 것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 잘 이해 안 가죠, 그렇죠? 땅의 요소를 수반하는 물의 요소는 발을 내려놓는 것의 조건이 된다. 바람의 요소를 수반하는 불의 요소는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의 조건이 된다. 불의 요소를 수반하는 바람의 요소는 발을 앞으로 가져오고 옆으로 가져가는 것의 조건이 된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할 때 이게 불의 요소다, 바람의 요소다, 그렇죠? 네, 이해돼요? 나가고 내려놓고 뭐 그 정도는 이해되지만 이게 바람의 요소다, 불의 요소다, 그렇죠? 땅의 요소다, 네, 전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품이 들어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이와 같이 조건의 분석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116번. 이와 같이 단어의 등에 따라 마음에 잡돌이할 때 개개의 방법을 통해 요소들은 분명해진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돌이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근접선매가 일어난다. 그 근접선매는 네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는 지혜의 유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4대의 구분이라고 이름한다. 왜 4대의 구분이라고 하냐면 뭘 사용해요? 지혜의 유력. 네. 그러니까 4대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약한 분은 뭐만 해요? 네, 모으기만 하는 거. 모으기만. 그죠? 머물고 모으기만 하는 거. 구분이 안 돼요. 네, 네, 내가 뭔가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건 알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땅의 요소다, 불의 요소다, 물의 요소다, 바람의 요소다. 그 구분은 삼마타만 하시는 분은 그걸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117번 이 4대의 구분을 수행하는 비구는 공함에 몰입한다. 왜 몰입해요? 네. 그 성질을 이해하니까. 그렇죠? 그 성질을 보면 공하다는 말이 뭐예요? 공하다는 게. 네? 네.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죠? 아파서 여러분 설명했잖아. 항상하지 않다. 네. 왜 무상하다 그랬어, 아까? 네, 변해. 그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변해. 그쵸? 아,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근데 천천히 바뀌니까 어때요? 아, 이어진다 생각하지만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같아야 달라요. 네, 다르죠?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쏙 돌아서면 어때요? 있어요. 그렇죠? 네.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르다고 금방 이해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는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아주 많이 들여다보고 마음이 그걸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이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분은 어때요? 있지,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는 걸 안 보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본다면, 아, 그럴 거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이 봐야지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행위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생각으로 바꾼 사람은 삶에서 안 바뀌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어때요? 삶으로 전환할 때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생각이 떠오를 때만 돼. 이게 차이예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죠? 말로는 간단한 것 같은데 마음이 그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으로 안 되고 지혜 수행에 불교에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암만 배워도, 암만 고요해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마음이 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인식을 제거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그런 중생이라는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그죠? 사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 그죠? 사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네,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중생이라는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사나운 야수, 야차, 도깨비 등의 관념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견딘다. 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기겠죠. 네. 관념이 센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무서워. 자기가, 그쵸? 자기가 걸어가면서 무섭대. 네, 뒤에 누가 온대. 그죠? 네. 낮에는 안 그래. 그런데 어두워지면 어때요? 뒤에 누가 자꾸 쫓아와. 그죠? 이상한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면 어때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서 어때요? 좀 걸어가다가 어때요? 자꾸 뒤돌아봐. 네.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올라.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귀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그림자 보면서 다른 타인이 온다. 그렇죠? 네. 이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네. 그게 관념과 개념에 있는 사람은 실체를 보는 게 어려워요. 두려움과 공포에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많은 사람은 숲에서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수행할 수 있어야 했어요. 못해요. 낮에는 있을 수 있어. 어둑어둑해지면 어때요? 불이 나게 가야 돼, 그죠? 네, 수행자로 못 살아, 노지에서 밤에. 밤새 두려울 거 아니야, 그죠? 하루 이틀은 살겠지만, 그죠? 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대로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봐. 곳곳에 장애야, 그죠? 여러분. 눕는데 장애, 앉아있는데 장애, 그죠? 네, 수행하는데 장애, 밥 먹으러 가는데 장애. 야, 여러분 맨날 부러워하죠. 야,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한테 밥 맨날 읽고, 야, 좋겠다, 그러죠? 그 외에는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때 되면 알아서 가야 돼. 텔레파시로, 부처님 오늘 법문하시는구나. 몇 시에 오시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가는 거야. 그죠? 요새는 뭐, 카톡으로 문자 보내적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계실까? 남쪽에 계시나, 동쪽에 계시나, 그죠? 쫙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돼. 카톡으로, 그죠? 동영상으로. 예, 여러분이 쫙, 부처님 오늘은, 어디 계시는구나. 그죠? 신통해서 가야 돼.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고생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그죠? 법문 들으러 막 땀 흘리면서 갔는데 어때요? 법문 끝났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법문 들으러 갔다고 앉으면 어때요? 졸기만 해야 여러분은 힘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 안 졸 것 같죠? 예. 힘이 없으면 졸아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맨날 졸아. 예. 공부할 때 맨날 조는 사람이 있죠? 그 레벨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죠? 같은 반인데도 어떤 애는 눈 번쩍번쩍 뜨고 있고 어떤 애는 맨날 졸잖아요. 그죠? 네, 그게 마음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학교 때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어디 무리에 가면 똘똘한 사람 있고,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무리에서 위아래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티 안 내려고 항상 어디 있어요? 중간에, 그죠? 야, 가운데가 어디냐, 그죠? 가운데가 어디냐? 네, 그러잖아.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그죠? 네. 실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두려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집인데도 어때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두렵네? 이 생각이 들으면 어때요?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죠, 그죠? 이유를 만들어요. 오늘은 뭐 물건 사러 나가야지, 친구 만나야지 이러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다 그 마음이 없어지면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외면하게 된 게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 안에 딱 나타나면. 네.
두려움과 공포를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지겨움과 기뻐함을 극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겨움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기뻐함은요, 어떻게든 쥐고 안 놓죠. 네. 아, 즐거운데 재밌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못 놓잖아요, 그렇죠? 담담하게 그걸 극복하는 힘들이 약해요. 네. 원하는 것에 기분이 들뜨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우울해하지 않는다. 큰 통제질을 가지면 불사를 성취하거나 내생의 선처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졌고 뛰어난 수행자 사자들의 놀이터인 4대의 구분을 지자는 항상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4대의 구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자, 이제 사마타 수행이 이제 다 끝난 거야, 여러분. 네. 118번 삼매를 닦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이기 위해 1. 삼매란 무엇인가? 앞에 했죠?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죠? 시작할 때 뭐 들은 것 같은데, 이 말, 그죠? 2. 삼매란 무엇인가? 2.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라는 방법으로 질문을 했다, 그죠? 어디서 했어요? 3장 1번에서. 그죠? 그 중에서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구문에 대해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을 해설을 마쳤다. 지금 이거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아, 여러분 대단하셨어요. 삼매 그 많은 수행을 다 닦아 보신 거야. 그죠? 119번. 여기서 삼매란 두 가지를 뜻한다. 즉, 근접 삼매와 본삼매이다. 이 10가지 명상 주제에서 마음의 하나됨과 본삼매 이전의 마음에서 마음의 하나됨은 근접 삼매이다. 나머지 명상 주제에서 마음의 하나됨은 본삼매이다. 마음의 하나됨은 액과 같다, 그렇죠? 한자는 심일경성. 그 다음에 본삼매는 뭐라 그래요? 아빠나 사마디, 그렇죠? 그 다음에 근접삼매는 뭐예요? 우빠짜라 사마디. 나머지 명상주의 마음의 하나됨은 본삼매이다. 이 명상 주제들을 닦기 때문에 두 가지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설하셨다.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구문에 대해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의 해설을 마쳤다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마타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자, 277페이지 3매 2 120번. 그리고 8번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제 질문 이제 8번째라고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 등의 5가지 삼매의 이익이 있다. 5개가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1번 번뇌 다한 아라한들은 선에 들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루 종일 행복하게 머물리라 하면서 삼매를 닦는다. 그들에게 본삼매 수행은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얻어요? 번뇌 다한 아라한. 그렇죠? 번뇌 다한 아라한이에요. 네. 아라한은 번뇌가 다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행복하게 머무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들은 숙제가 다 끝났어. 숙제 끝났는데 그냥 생명은 이번 생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생명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뿐이 없어. 네.
그러니까 뭐 해요? 법을 전해주러 가거나 아니면 그런 거 안 할 때는 뭐예요? 선에 들어 머문다. 그죠? 가장 행복한 선에 들어 머문다. 그죠? 우리 말로는 행복이지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모른다는 말이 뭐냐면, 번뇌가 다 했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상태에서 선에 들어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표현해야 되니까 선에 들어 머뭅니다. 행복에 머뭅니다. 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행복한 상태.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가장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나의 수준에 맞춰서 선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 없어요. 그죠? 아라한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행복하게 안 머물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선에 들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 그죠? 탐진치에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냥 고양이 쉬는 거야. 그죠? 가장 행복한 상태로.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준다여. 그러나 이것들을 이 성스러운 율에서 말쓰리라 부르지 않는다.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뭄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살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머문다. 근데 어떻게 머물어요?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그죠? 네, 번뇌가 없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번뇌를 다 끝낸 거라고 얘기를 하질 않으시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지, 말에 의해서. 또 그래서 좋은 말로 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행복하게 머문다는데 못 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량으로만큼만. 그렇죠? 행복하다니까 자기가 행복하는 상태로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가 아라한이잖아요. 그렇죠? 아라한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탐진치라는 게 다 해소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해야 될 조건이 있어서 할 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돼.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선에 들어서 머무는, 관찰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번뇌 다 제거했어. 숙제 다 끝났어. 숙제 다 끝났는데 또 숙제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네. 네, 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없다니까. 121번. 우리 숙제 못 끝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있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자, 2번. 예, 아란 밑에는 뭐예요? 네, 유학. 그죠? 유학은 누구예요? 불안자, 일례자, 예류자, 그죠? 이분들이야. 그죠? 유학과 범부들이 이 증득에서 출정하여 삼매에 든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닦을 때, 네, 숙제가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 숙제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죠? 네. 윗바사나에 가까운 원인이기 때문에 본삼매 수행에도 윗바사나 이익을 얻고 가래와 오염 등으로 오염된 위험한 곳에서 쉼터를 얻는 방법으로 근접삼매에서 수행도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는다. 야, 아래는 아직 숙제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죠? 아라한만 숙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분은 아직 문제 한두 개 틀린 분도 있고, 그렇죠? 졸업해야 되는데 한두 개 틀려서 졸업 못한 분도 있고, 아직 아주 많이 남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때요? 뭐 해야 돼요? 숙제. 숙제는 뭘로 해요? 윗바사나로. 그렇죠? 그래서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세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잘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자, 있는 그대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려면 있는 그대로. 삼매를 딴 게 있는 그대로를 얻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라는 문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선에 나와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알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청정해져서 있는 그대로 보여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흙탕물 있어, 흙탕물. 그 흙탕물을 막 첨벙첨벙하면 흙탕물이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깔아앉아요. 그럼 우리는 흙탕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흙탕물을 어떻게 만드냐고. 가만히 납두기는 뭘. 흙탕물을 어떻게 만드냐고. 네, 흙탕물을. 네. 그러면 내 안에서는 흙탕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삶 자체가 흙탕물 만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게 흙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에 들려면 첫 번째 흙탕물을 만드는 다섯 곳에 흙탕물을 만드는 통로를 다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선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치는 이유가 거기서로부터 흙탕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흙탕물이 못 들어오게 뭐 해야 돼요? 뭐예요? 네. 잠그는 거야. 5군데 문을. 그렇죠. 그래야지 흙탕물이 안 들어오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들어온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걸 해야지. 그죠?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에 안 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면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각으로 즐기는 흙탕물을 만드는 통로를 잠가야 돼요. 수행자가 되려면. 그러면 내 안에 흙탕물은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그 컵에 있는 흙탕물을 계속 넣으면 흙탕물이 안 가라앉지만 흙탕물을 더 이상 안 넣어. 그러면 어때요? 그게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천천히 가라앉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흙탕물을 일단 차단하고 그 다음에 흙탕물을 더 이상 안 넣더라도 쉬쉬 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불선한 마음을 휘휘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가지야. 초선이 2가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딱 이 2가지예요.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을 계속 뒤섞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컵에 놓고 큰 드럼통에 놓고 흙탕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흙탕물이 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있는 흙탕물을 계속 집에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불선한 생각을 계속하는 게 흙탕물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내 마음을 휘젓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휘젓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네, 한 번 더 뒤집어 볼까? 좋아질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자. 이렇게 뒤집어지니까는 되게 안 좋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고,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위들이 모두 계속 흙탕물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 2가지를 딱 멈춰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되게 안 가능한 것 같죠? 그죠? 그걸 거의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것보다 휘젓는 게 쉽고 보는 게 쉽잖아요. 그죠? 네, 그건 못 하잖아요. 그죠? 닫으면 갑갑해. 그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라면 여러분 있어요, 못 있어요? 답답해져. 그죠? 네, 그것처럼 눈, 귀, 코, 혀, 몸을 내가 이렇게 닫아도 답답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어때요? 계속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 맡아야 맛봐야 되고, 감촉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답답해서. 답답하다는 말은 뭐예요? 탐이 많아서. 그렇죠? 탐이 있기 때문에 못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야 되는데 왜 못 보게 하지? 그렇죠? 누가 막았어. 그렇죠?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욕심이 많아서.
탐이라는, 이 보는 탐, 듣는 탐, 냄새 맡는 탐, 맛보는 탐, 감촉하는 탐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탐이라면 얘기면 안 와닿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닿죠. 그래서 네, 이걸 못 닫기 때문에 계속 흙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스님, 청정이 도대체 뭐예요? 청정이, 그쵸? 이해가 안 가요. 그쵸? 한번 생각해도 청정이 이해 안 가. 가라앉아 본 적이 없어, 마음이. 네. 계속 뭐가 들어오고 계속 안에서 쉬 저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정한 적이 없잖아요. 네. 집중하면 청정해져요?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네. 마음을 쉬 잡는 거를 여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뒤집는 거를 멈춰야 돼. 그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습이 없어.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스님. 마음을 휙휙 뒤집어야지 제맛이에요. 그렇죠? 네, 뒤집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좋아, 마음에 들었어? 안 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멈추는 작업을 하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계속 휘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휘졌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스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10분만 쉬적해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처에 가서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은 견디지만 끝나면 뭐 어떻게 불이 나게 가방 싸서 가잖아요. 그래서 쉬져야 돼. 나가자마자. 그래서 카톡 막 보고 밀린 거 막 보고 그렇죠? 정보 막 보고 새로 나온 거 막 보고 그렇죠? 억제해놨던 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런 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에 탁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천천히 가마솥도 천천히 불을 계속 약한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돼요? 달궈져요. 그죠? 그런 마음도 계속 천천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휴 1시간 가슴이 그냥 팡팡 치면서 1시간 그죠? 1시간만 견디자. 그죠? 허벅지 꼬집고 그죠? 1시간.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또 1시간보다 좀 더 조금씩 더. 청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정보를 담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계속 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정한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두 가지만 해도요, 여러분 청정해져요. 그래 여러분 청정한 사람 비슷한 사람들 어디 가면 만나요? 세상과 많이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로 훨씬 청정한 것 같죠, 그렇죠? 자연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극을 덜 받잖아요, 그렇죠?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 마음이 덜 복잡해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가 그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휘졌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자연에 사는 사람은 휙 뒤집어, 그죠? 속 확 뒤집어, 그죠? 너 이런 거 모르지? 이러면서, 그죠? 네. 정보가, 복잡한 정보가 많으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어때요? 휙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때요? 멈추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거야. 그죠? 그걸 멈춰요. 그러면 멈추는 그 능력에 따라서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거. 청정도야.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면요. 물이, 흙탕물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뭘로 나눠져요? 물과, 그쵸? 그 건더기들, 그쵸? 그게 딱 완전히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속이 어떻게 보여요? 네,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항 속에 이렇게
청소 오랫동안 안 하면 이끼가 잔뜩 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하고 딱 깨끗한 물 딱 꺼내면 어때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뭐뭐뭐뭐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혜, 아까 앞에 얘기했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뭐다 알아. 그죠? 네. 근데 그게 없는 분은 어때? 아, 있긴 있는데 그게 못 가. 그죠? 네, 몰라요. 이렇게 비구들이 삼매를 잘 닦은 비구는, 여기 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삼매를 잘 닦은 비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네, 본다. 그죠? 분명하게 안다. 빠져났디. 122번. 그러나 이미 8가지 증득을 얻고, 지금 아라한 다음에 유학, 그 다음에 뭐예요? 선정을 얻은 사람 중에 8가지 증득을 얻고, 8선정, 그쵸?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 네. 신통을 개발하는 토대가 선정이 사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월지로 나왔어요. 아빈냐.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 이러면 사선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하나인 상태에서 여럿이 된다라고 설한 초월지를 원하여 그것을 생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여기서 초월지는 뒤에 나오는 오신통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오신통 뭔지 모르죠? 네. 오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신통이 못 가. 그렇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오신통이 쫙 순서대로 쭉 설명이 나와요. 오신통은 뭐냐면,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 많이 보죠, 영화. 예, 거의 슈퍼맨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슈퍼맨 초능력자들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 몸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 거기 영화 보면 나오죠, 그렇죠? 초능력자 여러 영화 보면 막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몸을 바꾼다. 이게 신통의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듣는 거. 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듣는 거에 대해서 능통한 자. 옛날 사신 분들은 영화에 뭐 나와요? 뚜뚜뚜뚜뚜. 네. 아, 이거 나오신 분, 그렇죠? 네.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눈으로 힘주면서 보는 거. 그죠? 천안통.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상상하잖아요. 그죠? 아, 내 눈이 능력이 더 좋았으면 귀가 더 좋았어요. 그죠? 근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 과거 보고, 미래 보고. 그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과거를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신통의 영역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 잘 하려면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수행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떤 능력이 또 있으면 좋아요? 미래를 보는 능력. 누구나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맨날 줄 서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고 괴로워요, 그쵸? 맨날 봐줘야 돼. 생각해봐. 그죠? 끊임없이 올 거 아니야, 그쵸? 처음엔 재밌어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네.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럼 어때요? 보세요. 과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
미래에 대한 이해가 있어. 네. 특별한 능력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져요? 우리 다 공부했는데, 그죠? 네, 공부했는데 뭔 소리야, 그죠? 네,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 신통을 할 선정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닦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에 필요한 신통을 닦아야 돼. 네, 선정을 닦아야 돼. 관련된 선정. 아무거나 닦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정을 닦아야 되고, 아주 이 스님이 이렇게 계속 공부해 본 결과 선정도 아주 오랫동안 닦아야 돼. 짧은 코스가 아니에요, 선정이. 굉장히 신통을 부린 사람들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닦은 거야. 이번 생에서 내가 뭔가를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경을 읽고 이 주석도 이렇게 쭉 계속 본 결과 스님은 이게 이 한 생에서 그런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생활 동안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닦은 거야. 네.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네. 아유, 답답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가 답답한 거잖아. 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만 봐도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한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의 마음이 다 보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상대가 다 떠드는 소리가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깝깝할 거야, 그죠? 네. 결코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장단이죠, 그죠? 어떻게 쓰느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은 뭐라고요? 사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선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신통을 발현하는 그 토대가 사선이에요. 내가 신통을 하려면 사선에 들었다 나와서 뭐가 돼야 되겠다,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게 다 사선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다음에는 신통을 어디서 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죠? 이러면 사선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인 상태에서 여럿이 된다. 이렇게 하나에서 여럿이 되려면 어디에 들었다 나와야 돼요? 네, 사선에 들었다 나와서 하나에서 여럿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선정에 또 들어요. 초월지를 원하여 그것을 생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본삼매 수행은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초월지에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본삼매 수행은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초월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라면 마음을 초월지로 그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울이면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을 때.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다 신통 부렸어요? 아니에요. 네. 신통 부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만 가능해요. 123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번. 선을 놓치지 않는 범부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하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선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면 그때 존재의 특별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본삼매 수행은 존재의 특별함,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선정 수행을 닦고 죽을 때 본삼매에서 안 물러나는 수행자는 어디 간다고요? 그렇죠? 선에 의해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 죽으면서 나쁜 놈 이러면서 죽을까요? 좋은 마음 일으키면서 죽을까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능력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나는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좋은 곳에 태어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렇죠? 본부는.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그렇죠? 복권 뽑는 게 막 공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그 마음이 막 톡 하나 일어나면 그 마음이 최종적 그 마음이 탁 잡혔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이 토대 마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때요? 복불복이잖아요. 그죠? 확률이에요. 확률. 복불복이라면 나쁜 말 같죠. 그죠?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은 좋은 말 같죠? 똑같은 말이야. 그죠? 복불복이나 확률이나. 복불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확률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몰라.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도 일어나고 싫은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뭐가 하나 일어날지 몰라. 근데 선정수행을 닦은 사람은 어때요? 일정 부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 태어날 확률이 높죠. 그걸 이해하면 그럼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분은 어때요? 네,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겠죠. 그 좋은 마음 중에서 아주 힘이 있는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한테. 아주 세요. 보통 마음보다. 보통 착한 마음보다도 훨씬 센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해됐죠?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새끼의 초선을 조금 닦으면 어디에 재생하는가? 범중천의 동류로 태어난다는 등을 말씀합니다. 범중천의 초선에서 제일 3등으로 나누면 3등분하면 낮은 단계, 중간, 높은 단계에서 어디에? 낮은 단계. 그렇죠? 그러나 근접삼매의 수행은 욕계의 선처의 존재의 특별함을 가져온다. 그렇죠? 본삼매하고 근접삼매는 힘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접삼매를 얻은 분은 욕계 선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세계는 우리가 불교에서 어디라고 생각해요? 욕계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돼. 욕계 선처도 엄청 좋은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이 좋은 세계가 너무 층층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욕계 천상도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수명부터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 비슷한 걸 닦는 게 엄청 복이 있는 거예요. 124 순번 5번, 5번 8가지 징득을 얻는 성자들이 멸진정에 들어 7일 동안 마음 없이 되어 수멸인 열반을 얻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리라면서 삼매를 닦을 때 그들에게 본삼매 수행은 멸진정의 이익이 있다. 이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2가지 수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사마타에서 8선정까지 닦아서 8선정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위파사나에서 불환자 이상이어야 돼. 불환자거나 아라한이어야 돼. 그래서 이 2가지 요건을 갖춘 수행자가 2가지를 함께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 2가지가 없는 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돼요. 네. 멸진정에는 이 2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분만 들어가요. 이렇게 겹쳐져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에 들면 그거를 불교에서는 멸진정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16가지 지혜와 9가지 삼매를 통해 자유자재에 이른 통찰지가 멸진정의 지혜이다. 네. 여러분이 초선, 2선, 3선, 4선 분이 아라한이야. 멸진정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초선, 2선, 3선, 4선은 4선 닦고 아라한인 분은 멸진정에 못 들어요. 네, 8선정에 들어야 돼요. 네,
아란인데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7선이 뭐예요? 무소유처. 무소유처이신 분이 아란이야. 멸진정에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못 들어요. 비상, 비비상처를 닦으신 분 아란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팔선정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네. 비상, 비비상처 하마타 수행을 해서 닦으신 분이 아란이야. 그러면 멸진정이 될 수 있어요. 불안자이면서 비비상처 드시는 분도 들 수 있어요. 그죠? 아, 헷갈려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못 알아들어도요. 네, 그런 게 있대네. 그래. 되게 좋은가 보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25번. 이와 같이 삼매 수행의 이익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 등 5가지이므로, 5가지이다. 그러므로, 여러 이익을 가졌고 오염의 때를 깨끗이 하는 삼매 수행의 몰두함을 현자는 게을리 말지어다라고. 자, 126번. 이상으로 280페이지. 자, 이상으로 개국권이 머물러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1장 1번이죠, 그렇죠? 우리 1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1장이 뭐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예송에서 개정해의 제목 아래 청정도론에서 설한 정 3매를 설명하여 마쳤다. 자,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어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에서 3매에 관한 해설이라 불리는 제11장이 끝났다. 자, 11장이 이제 끝난 거야. 11장이 여태 뭐 했나 볼까요? 제1장은 개에 관한 해설. 제2장은 두타양에 관한 해설, 3장은 명상 주제에 관한 해설, 제4장은 땅의 가시나에 관한 해설, 제5장은 나머지 가시나에 관한 해설, 제6장은 부정에 관한 해설, 제7장은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관한 해설, 제8장은 나머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관한 해설, 제9장은 거룩한 마음가짐에 관한 해설, 제10장은 무색의 경지에 관한 해설, 제11장은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과 4대의 구분의 삼매에 관한 해설이다.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이 개 파트하고 정의 파트가 끝났다.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네, 해에 들어가기 전에 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신통이 뭔지에 대한 설명으로 2파트 하고 그 다음에는 해품에 들어가요. 자, 오늘은 11장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